네, 오늘 짧게 부동산 관련된 것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주로 이 부분은 블로그에 많이 작성을 하는데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보다가 이 겸사겸사 해서 이 부분을 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데 이 과세 여부 판단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 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에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예상 세액이라고 해가지고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하면은 대략적인 세금 계산이랑 그리고 분리과세를 할지 종합과세를 할지 무엇이 나에게 유리할지도 자신의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면 자동 계산대에서 어렴풋이 알 수 있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이렇게 일단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또 부동산 할 때 또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 오피스텔을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이렇게 했을 때 또 그 과세 여부에 대해서 계산할 때 뭐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일단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르고 주택법이 아닙니다. 건축법상 그 업무 관련된 곳인데 세법에서는 일단 실질에 따르기 때문에 내가 주택으로 썼다 하면은 일단 주택으로 신고가 돼야 되고 주택으로 과세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오피스텔을 업무 용도로 썼다라고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뭐 거기에서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그 오피스텔 주소를 사업장 주소지로 쓴다든지 뭐 그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그 과세 신고를 비과세 신고라든지 과세 신고를 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국세청 질의응답을 보시면 그것만으로 주택으로 본다 업무용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을 따져야 된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이제 한 개 주택으로 보고 단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한 개 주택으로 봅니다.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을 하고, 단 공동 소유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수익 금액 계산 시 연간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공동 소유 주택의 기준 시가가 9억 초과하는 경우로서 주택 지분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제외, 즉 각각의 소유가 됩니다. 임차나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을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을 합니다. 단 공동 소유인인 경우에 둘 중 지분이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거나 지분이 같은 경우 한 명의 소유로 정합니다. 일단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왔습니다. 여기서 출처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 안내 이 부분입니다. 그림이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판단 기준입니다. 만약에 1주택이 되면 국내 기준 시가 9억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보증금이나 전세금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외주택 월세 수입이나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수입이 됩니다. 여기서 1주택이 문제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집을 살려고 미리 사놨고 지방의 발령이나 지방 출장이나 아니면은 여차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지역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이나 뭐 경기도나 자기의 본적지로 오고 싶어서 미리 집을 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주택자가 되는데, 왜냐면 내 주택은 전세를 줬고 나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내 소유는 1주택이 되는데, 이게 기준시가 9억 초과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요것의 주요 포인트는 기준 시가입니다. 매매가가 아니라, 네, 기준 시가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인데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이 2주택은 인별 계산이 아니라 부부 합산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유세는 인별 계산이죠.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재산세는 이제 인별로 내 집이 두 개가 부부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4명이 하나 와이프 명이 하나다. 그러면 재산세는 1번에 대해서 하나, 2번에 대해서 하나가 됩니다. 이게 합산해서 1가구 2주택이니까 재산세가 얼마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2주택 요거를 할 때는 부부 합산으로 해가지고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서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집이 있고 와이프가 집이 있다. 그러면 2주택이죠. 근데 제 집에 대해서는 거주를 하고 와이프 집에 대해서는 월세를 줬다. 그러면 그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해서는 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모든 월세 수입과 그리고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보유 그리고 해당 보증금이나 전세금 합계 3억을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형주택의 보증금이나 전세금 그리고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과 전세금 비소형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가 3억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형주택이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 이상의 정말 소형 주택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되게 그림으로 되게 쉽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요걸 보시면 됩니다. 부부 합산 보유주택 수가 만약에 2주택이다 그럼 여기로 가서 2주택이다 그럼 여기로 가고, 그래서 월세 수입이 있냐 월세 수입이 없다 그러면 여기로 갔다가 비소형 주택이 3채 이상이냐 2채다 나는 없다 하면 일로 와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월세 수입이 있냐 그럼 예스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전세라 그래서 보증금이 있고 매달 내야 되는 전세금이 있다 그러면 그건 월세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임대 수입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로 가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에서 총 수입금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을 말하고 쉽게 말해서 총 수입금액은 월세액 플러스 보증금에 대한 감주 임대료를 말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산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53조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에 나와 있는데 보증금 빼기 그 3억을 하고 곱하기 임대일수 곱하기 60% 곱하기 365분의 1 요게 이제 그 적수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일수 네. 그 다음에 365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이 정기예금 이자율은 이제 그 세법에 그 해마다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은 2021년은 1.2%, 2020년도 귀속분은 1.8%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전년도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한다. 그러면 2020년에 대한 귀속분이기 때문에 1.8%를 대입을 해야 되고 내년에 이제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정기예금 이자율은 2021년은 1.2%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3억은 보증금 중에서 제일 큰 주택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차감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3주택자가 있다. 근데 기준시가가 7억, 5억, 3억 이렇게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간주임대료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전제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년 모두 그 빠짐없이 임대를 한 것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시가가 가장 큰 게 7억이기 때문에 7억에서 먼저 3억을 빼고 1년 모두 임대했기 때문에 365일 곱하기 60% 곱하기 365분의 1 곱하기 1.2% 그 정기예금 이자율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5억, 3억은 여기서 3억을 차감을 했기 때문에 차감할 게 없죠. 그러니까 5억에다가 곱하기 365일에다가 60% 곱하기 365분의 1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3억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좀 이제 세부적인 항목으로 보시면 주택임대 총 수입금액 즉 월세 플러스 간주임대료가 2천만원 초과시 무조건 종합과세랍니다. 근데 이게 그 뭐 불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는데 종합과세에서 이제 과세는 뭐냐 소득세법상 그 과세 항목은 2배사 근년기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블로그에서도 뭐 여러 번 썼었는데 이자, 배당, 그 다음 사업, 근로, 그 다음에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요 모든 소득 항목들을 그 모두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 공제액에서 차감한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을 하게 되는데 이 그 합산에서 나온 이 과세 금액에 따라서 또 세율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주택임대 총수입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부분의 보통 일반인들은 2천만원 이하일 경우일 겁니다.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그러니까 세무서랑 관할 지자체 모두 등록을 해야 되죠.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을 주임사라고 부르죠.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인 경우에는 월세 플러스 간주임대료 요 총수입 금액에다가 빼기 이 월세 플러스 간주임대료의 60%인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금액 400만원을 차감한 다음에 요 총 금액에서 곱하기 세율이 14%입니다. 분리과세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단기 4년 임대에 세액 감면 30% 있고 장기는 세액 감면이 75%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분리과세가 세율이 14%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종합과세로 해서 모든 소득을 다 같이 합쳐서 하는 게 낮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이 낮을 때 이럴 때는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걸 다 합쳐서 풀링을 해가지고 세율을 때려버리면 분리과세에서는 세율이 14%를 도입하는데 종합과세에서는 6%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홈택스 화면에서 여기 세금 모의고산에서 네, 한번 볼 수 있다는 건,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를 미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월세 플러스 간주 임대료 금액에다가 마이너스 이 월세 플러스 간주 임대료의 50%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보다 적게 차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선 60%를 차감해 주는데 여기선 50%를 차감해 주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 금액도 아까는 400인데 요번에는 200으로 200만 원을 차감한 다음에 곱하기 분리과세 세율 14%를 해서 산출세액을 도출을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부부합산 소형주택의 경우에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 2억 미만을 두 채를 가지고 있고 거주주택 하나를 갖고 있다. 이때 임대시 과세 여부는 부부합산 총 3채이기 때문에 보증금, 월세, 과세에 해당하는데,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부합산 2주택은 2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월세는 과세 대상에 해당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 사례로는 만약에 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 초과 1주택 소유하고 본인은 타 지역에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다면 거주시 과세는 부부합산으로 했을 때 총 1개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준시가가 9억 초과이기 때문에 9억 초과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자는 1주택자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과세 여부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봤는데, 요것만 일단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과세 기준 요 표를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요 홈택스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과세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다음에 계산을 해서 내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과세 여부가 있는지, 얼마를 납부를 해야 되는지 미리 한번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